그래서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높은 구간이 이게 지금 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오를 거야.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 오를 거야. 이제 또 대세 상승할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이 올해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떨어지면 저가 매수하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될 거야. 라는, 시장의 소위 그 기관 투자가들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왜 대세 하락으로 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안 떨어지느냐? 연준이나 또는 미 재무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올해 시장의 유동성을 빼가지고 시장을 급락시키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올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아주 단순무식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올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 경제가 추락하고 주시장은 폭락하게 만들까? 그거는 바이든도 트럼프든 어디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원하지 않는 걸 거라고요. 선거를 앞두고. 그럼 선거 다 개판들이에요. 그래서 안 빠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 단순무식하게 얘기하는 거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행동을 할 때 정말 안 빠뜨리려고 하는 연준의 그리고 재무부의 행위들이 있었냐라고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이 밑으로 빠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빠지면 매수 들어와서 올라가고 아마 올라가면 또 매물 나서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강한 시장이에요. 여전히 올해 계속 강한 시장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지금 아까 그거를 한참 동안 우리가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더 크게 해볼게요. 빠질 때 이렇게 빠졌는데 올라갈 때 힘이 좀 없잖아요. 힘이.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중에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빠진 게 여기도 빠졌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빠졌을 때 이 50% 이상으로 일단 올라가서 움직이느냐. 지금 S&P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코스닥은 요쯤에 있는 거고 코스닥은 여기 있잖아요. 이건 2차 전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2차 전지는 거의 대부분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2차 전지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얘는 이렇게 더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것들을 가보면 제일 높은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시가총액 500조, 450조인가요, 지금? 거기에 가 있는 삼성전자. 다른 거는 높아봤자 몇 조잖아요. 근데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8% 가니까 얘가 지수가 0.25%에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시가총액이. 그 밑에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있고, 바이오가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 얘들도 지금 바이오하고 얘네들 지금 약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는 최근 들어서 KB금융과 같은 금융지주 올라가잖아요. 금융지주와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 유보금이 많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아마 잘 안 빠질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왜? ISA 계좌와 그리고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이 완결이 되면 그것을 따라서 추종하는 표본이 만들어질 건데 거기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거의 대부분 배당 관련주를 살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성장이 어떻고, ROE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고, PBR 1배 미만이 어떻고, 이런 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배당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빠졌다가도, 올라오고, 또 올라왔다가 또 조정받다 올라오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버텨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보면은, 미국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의 지수가 지금 제가 딱 하나하나 불러드렸지만 지수 영향이 가장 큰 곳은 어디입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개가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약한 시장에서는 얘들이 가면 당연히 시장이 뜨는 거고 이 세 개가 몽땅 빠져버리면 시장이 빠지는 거고 근데 얘 세 개가 전부 다 세워놨거나 등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쪽이 강하게 매수가 붙는 거야. 얘네는 세워놓고 여기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시장에 어디서
내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여기서 있을 것 같아. 요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액티브 자금들은 빨리빨리 어딘가 들어가겠죠. 그 선택한 것이 소위 전력기기와 화장품, 의료기기, 그리고 조선기자재 요런 쪽으로 붙은 거예요. 가장 센 거는 전력기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익이 굉장히 좋고 가치주라고 하면 제가 공부 하나 같이 해볼게요. 굉장히 이익이 좋고 가치주야. 그러면 나는 그런 주식을 들고서 얘들은 자기 가치를 쫓아가면 올라갈 거야. 뭐 계산 그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500억 난다. 10배만 되면 5천억 가야 돼. 조금 더 주면 6천억 가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위로 텀으로 더블의 목표를 잡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식을 사람들이 추천하느냐, 전문가들이.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느냐. 또는 투자자들 각자가 나는 그런 주식을 들고서 결국은 자기 가치가 되면 내가 수익을 꽤 50% 100% 볼 수 있으니 난 그런 주식을 들고 갈 거야 라고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독특한 게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은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이익 성장이 있는 쪽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 있잖아요. 성장 스토리, 소위 이익 성장 스토리, 앞에 이익을 붙이면 더 이제 믿음이 가니까 이익을 자꾸 붙이는 거고,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섹터들은 진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주가가 못 가고 맨날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니 2차전지 좋대, AI 반도체 좋대,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서 매날 죽 쓰고 있는 상황이 돼서 아예 못 해먹겠다 해서 팔든지, 아니면 방송 또 너무 공부를 안 하면은 다행인데 안 해서 포기해버리면 다행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저쪽으로 가야겠다. 난 여기 계속 있는 건 바보 같아. 난 그래서 지금 딴 사람들처럼 되는 데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쪽에서 또 조금 먹다가 처음부터 손해보지 않아요. 거기서 좀 이익을 보고 그렇게 거래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버린 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때가. 섹터별로. 반도체는 반도체 때가 있고, 2차전지 때가 있고, 화장품이 때가 있고, 조선이 갈 때가 있고, 금융주가 갈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냥 모르니까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고 옮겨 다니는 게 액티브의 자금들이에요.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거래를 잘하는 액티브 펀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좋다라고 하는 섹터에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사서 들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참 빠진 거를 갖고기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조선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지금 해서 기산제 얘기하다가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청 올랐죠? 아까 일봉으로. 굉장히 지금 좋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요. 그만큼 올랐지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신고가에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데, 또는 지금 반도체 들고 있는데 내게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이나 저쪽에 또 옮겨갔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반도체를 털어버리고 저쪽에서 좀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어쩌면 2차전지처럼 올해 여름에 끝나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일단은 그 섹터에 이 성장 스토리가 있는 섹터냐는 제일 중요해요.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있는 섹터냐는 거예요. 사양 산업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거냐만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근데 적어도 그렇지만 않다면 그 다음에 꼭 보셨으면 좋겠던 게 이거예요. 이거 계속
얘가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보는데 영업이익 볼 때 71억, 127억, 166억, 285억, 437억, 460억이래. 얘는 그 사이에 팬데믹도 있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냥 상관없이 늘었어요. 상관없이. 계속. 물론 ROE가 높거나 오피 마진이 높으면 좋고 얘는 지금 낮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한 20% 되면 더 좋고. 근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주식인데 얘네들이 이익이 이렇게 밀려보낼 얘기잖아요, 이거예요. 뭐 3개 분기 이상, 3개 연도 이상, 기 이상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복 없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면 지금 당장은 시장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자기 차례가 오면 화끈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일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갈 거냐 말 거냐의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결국은 정리해 드릴게요. 시황은 미국 시장 올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 구간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되게 약한데 우리 시장 되게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약하더라도 빠지지만 않으면 수익률 게임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면서 어떤 섹터가 분명히 움직일 거다. 우리 시장이 위로 더 가려면 반도체가 가든 2차전지가 가든 바이오가 가든 위로 걔네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시장이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라면 반도체 사이클링을 보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아예 밑에 거를 처음부터 잡으면 좋겠지만 이미 놓쳤고 이미 한번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2차 전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2차 전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장은 위쪽으로 더 바라볼 때 반도체를 빼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근데 위쪽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시장, 진짜 우리 시장 답답해. 그냥 여기에 미국 시장 안 빠지면 오케이. 미국 시장 안 빠지면 우리 그냥 계속 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냥 러프하게 2,800까지도 보고 제가 2,800 넘으면 저는 곧바로 2,900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시장에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2,850이라고 칠게요. 2,600. 그러면 이 사이잖아요. 이 사이에 있으면 지수로 움직이는 대형주들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야 이쪽 섹터가 수익이 덜한데 이쪽은 성장 속도가 있대.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뭐 유리기판이 앞으로 좋아질 거대. 유리기판이 언제부터 합니까? 시제품이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나올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건 한 3년? 막 이거 한참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주식가는 움직인다고요. 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서 수익률을 위해서 미래 성장 스토리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든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자율적인 얘기도 막 하잖아요. 시장에서 자꾸 회자되는 섹터, 회자되는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요. 반도체가 작년에 안 좋다 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계속 언급이 됐어요. 결국은 반도체들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잘 팔린대, 리틀차 잘 팔린대. 이 얘기를 한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근데 걔네들이 결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들을 하고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쪽의 섹터들,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이 안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겠다. 이 정도로 그냥 저는 시장을 항상 너무 세게 보지 않아요. 그냥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나는 괜찮아. 이런 거 되면 땡큐지만 되면 땡큐가 아니 말고 다만 이 밑으로 빠질 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타나면 그때는 걱정을 하고 그러지 않고 이 안에 있으면 물론 걱정이야. 종목 싸움이지. 뭐 요렇게 얘기를 해서 한다는 거죠.